안녕하세요. 하이인선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데이빗 한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유니버셜 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버셜 라이프의 장점인 플렉시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시는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의 마음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데스 베네핏,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금을 보험 가입자의 의미대로 올렸다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올릴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가입자의 인슈어빌리티를 체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올리는 데에서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보험회사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Death Benefit 옵션이라고 해서 Increasing과 레벨 옵션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미니멈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의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10만 불이 미니멈으로 보험금으로 책정되지만 여기서 인크리싱 되는 부분은 캐시밸류라는 부분, 보험료에 낼 때 저축되는 그 부분이 보험 사망금과 더해서 나오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거는 인크리싱 옵션이라고 불리고 책정된 보험금만 나오는 부분은 레벨 데스 베네핏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보험금이 지급될 때 캐시밸류까지 같이 나오게 된다면은 생명보험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양의 보험금을 가입하셨지만 나중에는 보험금은 좀 더 훨씬 생각보다 큰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상승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10만 불의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은 10만 불이고 그 다음에 캐시밸류가 쌓이면서 지급돼야 되는 사망보험금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험회사에서는 첫 번째에도 10만 불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되고 5년 후에 사망보험금이 10만 불 플러스 캐시밸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캐시밸류 외에 생명보험금은 똑같은 10만 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세에 정해진 생명보험과 50세에 정해진 생명보험금이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캐시밸류를 제외한 생명보험금은 매년 조금씩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는 올라가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로 정하실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밸류가 얼마가 됐든 지정된 데스 베네핏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의 생명보험에 3만 불의 캐시밸류가 있다면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은 7만 불에 대한 것만 책임감이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벨로 갈 경우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데스 베네핏 옵션을 레벨로 할지 인크리싱을 할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다만 이거는 나중에라도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데스 베네핏 옵션을 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캐시밸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밸류는 매달 내는 보험료의 일부분은 저축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축성이라는 함은 캐시밸류에 들어가는 돈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캐시밸류는 복리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라는 돈은 텍스 디펄드를 돼서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스 IRA 같은 어떤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의 돈이 자라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축된 돈이 복리이자를 받고 자라면서 텍스는 안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캐시밸류 자라는 이자율은 매년 보험회사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이자율을 받는지 궁금하시게 되면은 보험 가입하셨을 당시에 에이전트 분과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이자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캐시밸류를 잘할 때 캐시밸류를 상호하시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캐시밸류를 쓸 때 베네핏을 리빙 베네핏이라고 불리고요. 이 리빙 베네핏의 옵션을 보험 가입자가 활용을 하실 때에는 데스 베네핏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 베네핏을 레벨로 책정하실 때에는 캐시밸류에 있는 돈을 쓰시는 만큼 데스 베네핏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의 보험을 가입하신 후 10만 불의 캐시 밸류가 쌓였을 때 5만 불을 사용하셨다 하면은 데스 베네핏이 레벨일 경우 나오는 돈은 95만 불이 됩니다. 반대로 인크리싱 데스 베네핏에서는 100만 불의 보험금과 캐시 밸류가 10만 불 쌓였을 때 5만 불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은 105만 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레벨로 가게 되면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가 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 밸류를 사용했을 시 데스 베네핏이 줄어든다. 꼭 잊지 마시고요. 인크리싱으로 가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스 베네핏 플러스 캐시 밸류가 한꺼번에 베네핏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 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상승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캐시 밸류를 쌓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달 내는 보험료의 일부가 캐시 밸류로 적기로 했는데, 이 UL에서는 보험료가 정확히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고객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멈과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맥시멈을 넣지 않고 넣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캐시로 돈이 많이 갔을 경우 그런 방법을 저희가 오버펀딩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버펀딩을 하셨을 경우 캐시 밸류가 급격히 빨리 자라고, 빨리 자란 캐시 밸류는 복리의 현상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셨을 경우 손님이 원하는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되 돈을 많이 넣었을 경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방법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매년 내가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그 리밋을 넣지 않게 넣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은퇴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잘만 사용하시면은 캐시 밸류를 텍스 안 내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옵션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보험 가입자분들이 본인들한테 유용하게 하는지 사용하실 수 있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으셨을 때는 Increasing Death Benefit을 놓고 그 다음에 Maximum Funding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젊었을 때 나가는 보험비가 최소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돈이 캐시 밸류로 가고 복리와 절세 혜택으로 돈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 데스 베네핏 양도 같이 캐시 밸류 늘어나는 그런 속도와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어느 정도 데스 베네핏 양이 늘어나고 캐시 밸류가 늘어났을 상황에서 데스 베네핏 옵션을 레벨로 바꾸실 수 있고 내는 프리미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먹었을 때 늘어나는 보험비를 조금 더 덜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셔서 데스 베네핏 양을 또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10만 불로 보험 가입을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데스 베네핏을 20만 불, 40만 불, 40만 불로 늘리면서 자기의 가족의 늘어나는 사이즈와 같이 생명보험을 늘려나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을 이용하시면서 어느 순간에는 데스 베네핏 늘리는 걸 줄이고 늘어난 인컴을 여기다 좀 더 집어넣어서 캐시 밸류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을 경우는 계속 꾸준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내 가지고 있는 이 데스 베네핏 양과 내 가족이 늘어나는 파이낸셜 니드의 양과 매치를 시키시면서 내 인컴의 양을 맞춰서 프리미엄을 조절하면서 올려가시고, 자녀가 자라는 그 시간에는 데스 베네핏을 크게 가시고요. 나중에 자녀가 다 출가한 후에는 데스 베네핏을 반대로 줄여가지고 보험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시고, 그 대신 캐시 밸류를 계속 늘려가는 방법으로 은퇴 후 캐시 밸류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 은퇴 플랜을 컴플리멘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신 후 전문가와 애뉴얼리 리뷰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을 나누시면서 본인의 상황과 보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프리미엄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올려야 될 시기에 안 올리시게 되면 캐시 밸류가 자꾸 소진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매달 내는 프리미엄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들었을 때 기간성 보험 외에 종신형 보험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러면 이게 캐시 밸류가 쌓이게 되고, 캐시 밸류를 가지고 있는 보험금의 장점은 절세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다음에 복리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위주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주로도 할 수도 있으세요.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이 위주로 하게 되면은 그 내가 위주로 하는 부분 중에 이자는 그거는 이득이기 때문에 텍스를 내게 돼 있습니다. 텍스는 보통 얼마 내죠? 한 뭐 30-40%라고 할게요. 잘한 돈의 30-40%를 이제 텍스를 내야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캐시밸리에 있는 돈의 원금은 위주로 하고 이자 돈의 포션은 론을 하면은 내가 빌린 돈이기 때문에 텍스는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이 캐시밸류를 빌리는 게 아니라 캐시밸류는 보험회사에서 담보로 갖고 캐시 담보로 갖고 자기네 보험회사에 있는 돈을 빌리게 됩니다. 형식상 그 돈을 빌리게 돼서 그 돈의 이자는 보통 4%에서 6%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 텍스 내느니 3-4% 이자 내는 게 훨씬 낮게 되죠. 그리고 내가 보험회사마다 틀린데 내 돈, 내가 담보로 맡긴 내 돈 있잖아요. 캐시밸리에 있는 담보로 맡은 돈, 그 돈은 보험회사의 다른 어카운트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자를 받아요. 1-2% 이자를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빌린 돈의 4%에서 6% 정도의 이자를 내지만 내가 받는 이자가 2% 있다고 치면은 한 1-2% 이자만 내게 되는 거고, 원래 내가 찾았을 때는 3-40%에 내야 되는 텍스를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2만 불, 2-30만 불이라면 큰 차이는 없겠죠. 잘한 돈이 그렇지 않지만, 그 대신 만약에 한 20-30대 젊은 분이 그걸 시작을 해서 50-60대까지 계속 좀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오버펀딩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보험비가 낮았을 때 막 돈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분들은 나중에 거기에 3-4만 불이 아닌 5-60만 불이 쌓일 수도 있을 정도의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60만 불 중에 한 30만 불이 이자 돈이라고 친다면은, 만약에 그러면 30만 불을 내가 텍스를 내야 되는 돈이지만 텍스를 안 내고 이자 돈 3-4%만 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월등한 방법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 좋은데, 우리가 대부분의 보는 그 보험은 캐시밸류가 뭐 그렇게 많은 거를 아직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 대신 일단은 그렇게 하면 절세, 그 다음에 복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돈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돈을 안 갚으면 이 담보에서 빼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만약에 안 갚은다 그러면 담보에서 그 돈을 보험회사는 회수해 가기 때문에 덱스 베네핏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사용한 만큼, 안 갚은 만큼. 아까 제가 UL 그 프리미엄, 플렉시블 프리미엄 하다가 맥스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스가 그 돈을 불법적으로 많이 넣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맥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맥스를 정해있고 미니멈 정해져 있어요. 미니멈은 최소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가 미니멈으로 정해져요. 근데 한 몇 년이 지나면 이 미니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고 시작할 때 미니멈이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맥스로 넣었던 분이 2-3년 후에 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캐시밸류가 이너프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친다면은 돈을 안 내도 보험은 유지가 돼요. 꽤 오랫동안 캐시밸류 때문에. 그래서 미니멈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험을 가입하고 캐시밸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을 시작할 때 이 유지하기 위한 미니멈 넘버가 있지만, 맥스 넘버를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맥이라고 불려요. Modified Endowment Contract라고 불려서 그때부터는 보험보다 연금에 간주를 합니다. 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때 뺐을 때 텍스 베네핏에 대한 게 많이 줄어들어요. First in, last out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처음에 돈을 뺐을 때는 내가 아까 원금만 뺐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처음에 뺐는 건 다 이자로 간주해서 이자를 텍스를 내게끔 만들어요. 맥이 넘어가 버리면. 근데 또 다시 누차 한번 말씀드리면은 캐시밸류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한 3-40만 불씩 캐시밸류가 쌓이는 분들한테는 그 맥이냐 아니냐가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교회 갔는데 교회가 엄청 커요. 근데 성도님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대 명밖에 없는데 교회가 유지가 돼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저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 가진 생명보험의 베네피셔리 수혜자를 교회로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는 평생 그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그 교회가 하나의 가족같이 돼서 자녀들은 다 떠나갔고 연락도 안 되는 미국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이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워낙 넓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이 수혜자를 교회나 아니면은 봉사 단체 뭐 그런 선교 단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생명보험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는 그런 거가 아닌 진짜 어떤 의도 하에 재산 상속. 솔직히 누가 캐시 100만 불을 벌어서 자녀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근데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들면 그거는 식은 죽 먹기로 가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명보험으로 생기는 백만장자가 그중에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생기는 백만장자 중에 생명보험을 생기는 백만장자 그 중에 한국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쉬움이죠. 여기까지 하윤선의 슬기로운 보험생활 중에 생명보험을 담당한 데이빗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